도영이 벌써 갔어요? 네, 네, 보냈어요. 오, 도영이 웬일이야. 멋지다. 아, 너무 민망하네요. 늦었거든요. 한 30분 늦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오, 오늘 일찍 왔네! 이러셔가지고. 아, 참말로. 그렇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운동하니까 어때요? 아, 21층 에베레스트 산. 힘들어요, 힘들고, 공사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그다음에 음, 이제 내려갔을 때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고 올라와야지 되는데, 서원이 미술학원 보내고, 줄넘기 도영이 보내고, 이렇게 같이 음. 했다가 같이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도영이가 줄넘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다영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가기 싫대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어머니 계란 후라이 좀 하고 갔다 5분 뒤에 10분 뒤에 오겠습니다. 먼저 네네네. 시작하세요. 응, 예. 네네. 계란 후라이? 응, 응. 맛있겠다. 엄마 해드리고 올 건가 봐요. 응. 아니, 그래서 왜 안 간다고 그래갖고 걔를 지난주 금요일에는 데리고 올라왔어요. 서원이 미술 보내고 도영이가 집에 가겠대. 그래갖고 막 설득했는데 안 돼가지고 데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서원이를 다시 픽업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진짜 그날 완전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어제 또 가는 날인데 설득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안 간대. 막 우는 거예요. 왜 줄넘기 그런데? 학원 지하로 갔더니 울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나와가지고 차에 있었어요. 1시간 넘게. 근데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러는지 따라주지도 않고. 아, 어, 아무튼 네네 너무 지금 특별히 무슨 아직까지 얘기도 없이 그래요? 그냥 귀찮대. 갑자기 또 귀찮다고. 조그만 게 귀찮게 뭐가 귀찮아. 아니 아무 일 없고 줄넘기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자기 응. 혼자 가는 게 싫은 것 같기도 하고 누나랑 같이 가면 같이 갈 텐데 자기 어, 혼자 가는 게 좀 싫은가 봐. 자기가 막내고 아, 해서 그런지. 어. 그래서 그, 저기 아, 줄넘기 학원에서 도영이가 최고 어린 건 아니잖아요. 최고 어려요. 그게 아, 원래 거기서. 줄넘기가 7살부터 가능해요. 여섯 어, 살은 좀 어린가 봐. 근데 도영이 6살 말에 가가지고 지금 잘 하는데 이제 거의 그 시간에 가는 친구들은 초등학생부터니까 아, 친구가 없어서 그러네. 또 그런 것 그치, 같기도 그치, 하고. 그치. 좀 일찍 가서 그러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친구 한 명 다니는 친구는 더 앞타임을 가더라고요. 근데 서원이 아, 픽업하고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도 좀, 서원이가 그 저기에서 가니까. 그래서, 그래도 5월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엄마 맘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괜찮나 봐. 집에 올라가겠대요. 근데 자기는, 엄마는 늙어서 안 되는데. 늙어서 엄마는 너무 힘든데, 애들은 뭐 괜찮은지. 애들이야 뭐 그거 껌이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래도 우리 태국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막 저기 젊어서 저래. 나도 저 나이 땐 저렇게 했어. 아니, 11층에 사시는 할머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할머님이, 할머니 만났고, 그냥 눈인사만 하던 분인데, 괜찮으세요? 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우, 힘들다고 하시면서, 아, 힘드시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 나이가 있어갖고, 이런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아, 힘들죠? 막 이러셔. 나는 70이 넘었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다고. 아무튼, 이웃 간에 정도 쌓이고 좋아요. 맞아. 싱 올라갔다 싱 내려올 수가 없어. 하면서, 네, 아, 아무튼, 참네. 괜찮으신지 서로 안부 묻고, 뭐, 나 색다른 맞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코치님, 그거 뭐지? 웬만해선 아무렇지도 않다 거기. 아파트 셰르파 우리 그거 나왔던 거 알아요? 아, 치킨 배달. 진짜 너무. 와. 이거는 사람 못할 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오늘 13일이라서. 아직 관절도 안 지났네. 늦어지지 않고 일정 안에 다 끝내야 할 텐데요. 아, 아무튼 너무 대부분 공사는 약간 피곤해요. 늦어지던데. 그러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돼. 절대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 졸다 왔습니다, 코치님. 집중하겠습니다. 저 그런데, 예. 그냥 조금 마음이 좀 그런 게, 왜, 왜? 오늘 새 멤버 온다고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새 멤버가 안 아쉬워요. 온대? 새로운 멤버 안 들어오신다고 하고, 이거 공유되는 거지? 안 되겠다. 예. 아니, 아쉬워서 새 멤버 온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쉬워서요. 아, 맞아, 맞아. 아쉬워서요.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30일에. 주아 작가님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말씀 안 하신 거죠? 저 작가님은 시간은 되는데 아마 좀 일찍 올라와야 돼서 저기 하긴 해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오기는 하실 것 같긴 해요. 아니, 너무 음. 좋아. 그냥, 사람이 고픈가? 같이 만나는 거 너무 좋고. 아니, 사인 받고 싶어. 멤버들이 다 좋아, 우리 멤버들이. 그니까, 내 있잖아요. 코치님한테 좋은 사람들만 모인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인도 받아야 되고. 죄송해요. 아직 읽질 못해가지고. 읽고, 저는 서평 그거는 신청은 하지 않지만, 읽고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빨리 읽어야 할 텐데. 네, 좋아요. 어, 기대됩니다. 그래요. 기대하십시오. 다들 그 자기 안에 있는 쉽지 않은 얘기들을 꺼내놓은 분들이 많으세요. 어, 음, 그래서 기대하셔도 돼요. 와. 생각보다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되면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음, 꺼내놓더라고요. 음, 어, 주아 작가님이 안 계시니까 얘기할래. 그 이제 음,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 거기 내용에 나와요. 사업했다가 음. 실패했는데 사업해서 실패했으면 우리 같으면 저기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도박에 빠지신 거예요, 이분이. 아주 얼마나 시간에 복구하시. 힘들었겠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도 이제 힘들어진 거지. 아주 막 음, 그랬던 상황들을 글로 쓰면서 이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내가 써도 되나 막 이러면서 쓰셨는데 책 나오던 날, 그러니까 이제 책 받자마자 남편분이 이제 아내 글 먼저 읽으셨겠죠. 막 울면서 훌쩍훌쩍 자기 내용 그 내용 사실 남이 보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고생했다고 음, 눈물 훔치는 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사실 그게 꺼내놓기 힘든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또 어, 당사자인 그 자신도 그거 읽으면서 고생했다고 할 정도면 이제 그분도 이제 읽어보시면 그 다음 건 스포라서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아무튼 그분들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쉽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이 음, 드는 음, 음,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쉽게 살았네 하는 사람도 사실은 감춰놓은 것들이 있다. 아직 꺼내놓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누구나 다 힘든 과정을 겪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5월 2주차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네요. 표지가.
바꿔봤어요. 바꿔봤어요, 제가. 아,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계절별로 하다가 갑자기 독서 이걸로 해가지고 했더니 이런 멋진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기에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몇만 원 주고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못 버리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워서 몇만 원 준 거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읽었던 책들이고요. 지난 2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완전 2주는 아니지만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민경 님이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민경 님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 지금, 지금 막 멍해갖고 생각이 안 나고,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 맞아. 예, 쉬는 동안에 아들, 남편, 시아버님 생신 파티가 다 있었고, 아, 어린이날, 뭐, 네. 그렇게 잘 보냈어요. 네, 다행인지 다행히 계단 덕분에, 엘리베이터 공사 덕분에 이제 그게 합쳐지고 축소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나마. 네. 네, 그나마 음,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하고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덜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안 계단 공사 안 했으면 저희 집으로 오시게 했어야 되는데 네, 아들 생일 또 집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넘어간 거를 지금 알게 됐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네, 뭐 좋다면 좋았던 일인 것 같고요. 이제 5월은 또 없죠? 스승의 날? 요 정도? 네. 음, 그러면 행사는 거의 끝나고 이제 네. 감사해요. 박수 쳐 주셔. 네. 맞아, 맞아. 네, 네. 네, 뭐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배선영 님이 말씀을 꺼내셔 갖고 저희 시어머니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들 각자의 꺼내지 않은 것들이 있죠. 많죠. 많죠. 그렇죠. 네네. 아니, 음. 제가 적고 보니까 너무 아무렇지 않은 느낌으로 글을 쓴 것 같아갖고, 네. 이런 상황이다. 사실 이렇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게 포인트가 그게 아니었는데, 저 혼자 딴소리 했던 것 같아갖고, 후회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또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이제 여자들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다 남은 5월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 와중에 뭐야 오프라인 모임 하자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다음 타영님은 2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이제 노원에 묶여있는 음, 어. 계속 저희 노원에 어머니가 계신데. 응. 그 다리가 부러지진 않고 발목 복숭아뼈에 금이 가서 아이고. 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부러지지 않아서. 네,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식사라던가 청소라던가 그런 걸 좀 해야 돼서 네, 노원에 있고요. 다리키 그때 결국은 째갖고 지금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 못 하고 있어요. 와. 아. 뭐가 운동을 했다고요? 못 하고 어.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다리키 때문에 이제 아, 다래끼. 이게 막꼭 고름 나오고 막 했잖아요. 에, 에. 에. 그래갖고 운동을 달리기 이제 땀나면 상처가 좀 그럴 것 같아갖고 예, 음. 예, 약 아, 한 세트 약 처방 받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약 다 먹을 때까지 운동을 못 해갖고 네, 그게 좀 답답한 것 같긴 해. 운동 못하면 음. 답답하죠. 운동하던 사람 운동 못하면 예, 되게 예, 예, 예. 답답한데. 몸도 아, 찌뿌둥하고. 그렇구나. 아, 네. 그렇구나. 저는 몰라 가지고 아. 민경님 운동 얼마나 안 한 것이야?
안 하다가 하니까 저는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아, 하다가 안 하던 하면 또 사람은 안 하면 답답함이 되게 몸이 있구나. 찌뿌다고 그냥 아, 힘들다고. 그렇구나.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 저도 요즘 많이 안 해서 잘 저기 하는데, 하다가 안 하면 진짜 찌뿌드해요. 네, 음. 찌뿌둥해요. 음, 예, 가지고 무슨 뭐,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 생각하면 운동 안 해서 네, 그래. 음, 맞아요. 네. 좋아요. 아유, 저는 지금 정신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서평단 모집한다고 또 저기 해놔가지고. 음, 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음, 다영님은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얼른 우리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음. 말버릇, 요거는 우리 같이 그냥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거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거 계속 하고 다니시나요? 민경님은 요즘 계단 올라다녀야 돼서 계단만 올라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500번은 넘겠는데? 아, 네. 그렇네. 생각도 못했네요. 이런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어, 해보셔. 저는 그 그냥 계단 한 감사일기 번만 쓰는 거로, 내려갔다 올라와도 500번 넘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저는 응. 감사일기 쓰는 거로 이걸 다 퉁 하고 있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어. 네. 얼마 채워야 된다 그랬죠, 이걸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만 번? 500번. 아니, 하루에 500번씩이고, 500번, 하루에 500번. 하루에 2만 500번씩이고, 번? 어우, 몇만 번? 웬일이야. 또 잊어버렸네, 이것도. 그러니까, 10만? 와, 10만 번이었나? 10만 원. 맞아. 그 정도 되는 것 저, 같아. 그렇게 저 채워야 채팅 가지. 된다는데, 날마다 우리 해야지. 민경님 가질러 가나 보다. 책 가질러. 몇만 번이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 몇만 번일까요? 저를 또 봐야 돼. 네, 하고 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돈이 있을 때는 기한이나 액수, 용도까지 정해서 언제까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들어왔어. 왔어. 완료형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음. 그래서 뭐 만약에 2025년 7월 30일까지 1,000만 원이 들어왔어. 이 1,000만 원이 무슨 돈이에요? 뭐 할 돈? 용도까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음. 그 다음에 능력도 주문이 가능하대요. 뭐라고? 5만 번? 안. 5만 번. 5만 번. 5만 번. 5만 번을 위해서 500번씩 해야 되는 거네. 좋아요. 아무튼 그러면 하루에 500번씩 하면 며칠을 채워야 되는 거야? 1,000일인가? 응. 음. 편했어. 응. 1,000일이면 3년이네. 날마다 500번씩 3년은 해야 되네. 3년, 3년, 어. 3년. 히로시는 그래서 하루에 7,000번씩 했다 그랬죠. 음. 맞아요. 음. 7천 번. 오, 코치님, 숫자 강하신데? 안 맞아요. 강해. 그런 친구 같아요. 안 강해, 안 강해. 나는 나요. 진짜로 저는 숫자에는 강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기 하는데 우리 애들을 보면 쟤네는 좋겠다. 저게 저절로 떠오르나 잘한 것 이러시거든요. 같아요. 저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거 하는 거 외치는 거 한 번씩 해보세요. 근데 자꾸 그 상황에서 이게 떠오르지 않고 잠깐 만 아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이럴 때가 저는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지금 민경님은 계단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하세요. 응, 빨리. 네, 할게. 지금 저희, 죄송한데, 공사 중이어서 음소거 되면 소리 나는 걸로 응, 아세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영이가 가기 싫다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네, 그것은 싫은. 됐죠? 그다음에 사랑의 빔. 사랑의 빔도 거기에서는 히로시가 왜
돈을 대출 받으려고 그 은행 직원한테 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필요할 때도 그렇지만, 음, 전에 또 얘기했었죠. 아이들이 몸이 좀 아프거나 이럴 때도 그 아이가 먹는 물, 마셔야 되는 물 같은 데다가도 사랑의 빔을 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빔은 가족들한테 쏘는 것도 좋고, 내가 음, 아끼는 사람한테 쏘는 것도 좋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새겨야 할 거. 요거 우리 잘 안 되는데, 우주에는 기적이 넘칠 정도로 쌓여 있다. 요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 가져가서 내 거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제 이어폰 쓰는 거요? 어. 그래서 넘칠 정도로 쌓여 있어서 저 사람이 가져가도 내 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선불 시스템이라는 거, 요거 사실 우리 알아도 잘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면, 내가 받았네. 아유,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있지만, 내가 먼저 저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선불이래요. 그리고 만약에 받아서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면 더 많이 갚아주는 게 그게 선불 시스템하고 같은가 봐요. 그다음에 돈은 돈은 감사나 사랑이 형태로 나타나는 에너지 덩어리다. 감사나 사랑은 사실은 형체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관념으로 생각으로는 있는 거지만, 근데 돈이라는 건 그게 형체로 나타낸, 형태로 나타난 그런 에너지 덩어리라고 해요. 그래서 돈도 에너지도 이렇게 에너지는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순환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제 제가 드디어 제 지갑에 있던 9만 원을 은행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 9만 원이 뭐냐면 매년 음, 설날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올라오시진 않는데 올라오시면 매년 오셔가지고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10,000원씩 항상 이렇게 저거를 주셨어요. 세배 복돈을. 그거를 음, 제가 매년 안 쓰고 그대로 이렇게 음, 모아두었던 음, 게 음, 9만 원이었는데, 이게 언제 10만 원으로 채워지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 전에는 이렇게 1,000원짜리, 빳빳한 1,000원짜리로 주시다가 언제부턴가 10,000원짜리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제가 계속 그냥 지갑에 넣어놓던 거를, 맞아. 이것도 이 돈도 에너지인데 9년 동안 갇혀있은 이 애는 음, 답답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갖다 넣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 자신이다. 왜 이제,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좀 정신세계 쪽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도 나 자신이고 모든 거 우주 전체가 나다, 나 자신이다. 그래서 뭐 내 가족, 나 이런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요거를 보다 보니까 우주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상대방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라 하는 얘기가 우주가 볼 때는 우리도 다 똑같은 우주가 볼 때는 우리는 하나의 낱낱이 하나의 인물이지만 이게 우주가 볼 때는 이게 전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줄다리기나 함께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거, 구기 게임 뭐 이런 그런 것들 할 때 보면 구기 경기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힘을 합쳐야 우리가 같이 뭐 이길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 안에서 우리도 다 같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하면 우리만 힘든 것도 아니시고 자기까지 다 힘들어지는 거지, 사실은. 그쪽 나라까지도 다. 오히려 그쪽 나라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한다는데도
저렇게 돼가는 거는 이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죠. 상대방도 나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지금 중국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죠. 어, 좀 힘이 있다는 그쪽 사람들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요거를 다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입에 붙여야 되는 말 중에 덕분에 요거 음. 덕분에 이거 덕분에 저 쓰려고 많이 노력해요 사실은. 어머 덕분에 이러고 그다음에 내 일과 관련해서 말해보는 거 내 팔찌를 착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요거를 이제 만약에 저기 하면 어 내가 책을 쓴 사람이다 그러면 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지금 주부로서 가족들한테 밥을 이렇게 해주고 이럴 때도 내가 한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일 때는 내가 가르치는 동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한테 가르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어, 말을 자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로 직접 하지 않더라도 늘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직접 해봤던 거 있었죠. 여기서 가장 잘 해지는 게 뭐였었어요, 고민경님?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오, 좋아요.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응, 좋아요. 다 한 번씩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입금 유도 최고의 말버릇. 이거 우리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요거 10번씩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돈을 지불할 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돈도 김승호 회장님도 그런 얘기 했었죠. 착한 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돈이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많이 데리고 한꺼번에 오십시오.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중에서도 선한 돈. 선한 돈은 아무래도 이렇게 해를 끼치진 않잖아요. 근데 악한 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돈이어도 어떤 돈은 선한 돈이고 어떤 돈은 악한 돈인데 악한 돈을 내가 갖고 있는다는 건 그보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이 돌아왔을 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제 저희는 갑자기 제가 있는데 우체국에서 뭐가 왔대요. 남편 이름으로. 뭐지? 이제 우체국에 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보험 홍보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이 뭘 보험을 들어놨나? 막 이러고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근데 당신 어제 우체국에서 무슨 그냥 우편물이 온 게 아니고 이렇게 등기가 왔다 그랬더니 등기? 그러면서 딱 열어봤는데 지금 셋째가 지금 30살이 됐나? 아무튼 그 정도 된 셋째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우체국 보험 게 만기가 됐다고 100만 원이래 100만 원. 근데 남편이 오 꽁돈 생겼다. 와. 오. 재밌죠?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되겠죠? 음. 남편이 꽁돈 생겼네. 그래서 뭔데? 그거 그냥 무슨 홍보물 아니었어? 그랬더니 그렇대. 아,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신경 쓰지 않았던 돈이 그렇게 오면 좋죠, 기분이. 가족 사이에는 부정적인 말버릇 이거 하면 안 된다는데도 자꾸 나도 모르게 될 때가 있죠. 가족은 특히 가깝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는 긍정적으로 하다가도 가족한테는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 번 할 건 가족한테는 10번 이상 하는 것 같아.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자꾸 고쳐야 되겠다. 말이 튀어나오면, 아유, 또 잘못했네. 이럴 때 있어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난다.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우리 노래 많이 했었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난다. 우주로 보낸 그 기한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 이거 얘기했었죠. 원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 기한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고, 기한을 첨부하는 이유가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도 있지만, 기한이 넘었을 때는 이자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님 감사합니다. 네, 남편 그거 넣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만 얼마씩인가, 2만 얼마씩인가 넣었던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만 얼마도 사실 작은, 아주 작은 거, 그냥 지금 1,000원이나 만 원의 그런 개념은 아니었죠. 그렇긴 한데 100만 원이 돼서 왔다니까, 그래, 커졌구나, 그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메모 독서법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했어요. 음. 혹시 어떤 이렇게 독서하면서 인사이트가 좀 얻어지던가요? 어, 그때 독서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음, 그니까, 그때 막, 작년부터 독서 모임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읽기 시작한 게 작년 정도였는데요. 읽을 때마다 이제 막, 기억이 안 나갖고, 진짜 이 작가님이 쓰시는 것처럼 많이 읽는 남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고민했는데, 읽으니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약간 가이드라인이 잡힌 것 같아서 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책부터 지금 전에는 중국어잖아요. 조치님 네. 제가 되게 중요한 거. 그거를 좀 이제 적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어,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적으면서 다시 적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게 있긴 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약 노트처럼 봤을 때 빨리 보니까 책보다는 약간 음. 조금 기억력이 좀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안관 다 못해서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이야, 제대로 실천하고 계시네. 음. 그래서 독서 모임, 좋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책을 보고 음.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아니요, 음. 코치님이 책을 딱 적재적소에 딱 선정을 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또 네. 그렇게 또 이쁘게 얘기하시네. 민경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메모 독서법이라고 이렇게 붙여지는 걸 몰랐고,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읽고는 있었거든요. 아, 네. 아, 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저는 음, 책의 그러니까 밑줄을 안 그으면 그 책을 못 읽거든요. 왜냐면 맞아. 이게 새로운 내용이, 뭐 소설책은 아니겠지만, 다른 새로운 책 내용들은 알아야 되는데 밑줄을 안 긋고 읽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자체에도 너무 놀랬고. 근데 그 부분 있잖아요. 중고책 파는 거. 그래서 그것 깨끗하게 때문에. 읽는다는, 예, 그거는 네. 요즘 최근에 트렌드인 건 알고 있었는데, 밑줄을 긋지 않고 읽는다는 것 자체에서 좀 놀랐고,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생각이 나면서, 뭐, 한 시간이 지나면 반을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 저희 서원이 이제 학습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서 요즘에 아침에 서원이가 챌린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 게 복습에 대한 거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까먹는 게, 1시간 지나면 까먹고, 바로 반 맞아. 까먹고, 하루 지나면 당연히 까먹고, 그래서 뭐 매일 뭐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 수업 듣고, 바로 쉬는 시간 되기 직전에 이제 훅 훑어보고, 일주일 단위로도 하고, 한 달 단위로 하고, 이것만으로도 되게 공부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되게
공감하면서 저도 책도 읽고, 이렇게 독서 모임하면서도 책도 꾸준히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하는데 되게 그 순간에 너무 좋고, 와, 오늘도 뭐 되게 많은 걸 얻은 것 같은 뿌듯함이 있지만, 있잖아요. 살던 대로 살게 되고. 그런, 항상 뭐, 되게 큰 깨달음 얻어도 이제 덮고 나면 끝이고 내일이 되면 또 리셋돼서 제 생활대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적긴 했는데 적고 강의 들으면서도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메모들 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리니까 또 들춰보면은 또 그 들춰보면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어서 메모를 하는데 메모를 하고 또 끝나는 메모를 하고 끝나서 이제 어제 들었던 강의도 있었는데 되게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을 얻어서 그것도 끝나고 나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독서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게 계속 나의 생각을 질문하고 답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자기는 꾸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이런 말씀 쓰셨잖아요. 그 부분에 정말 너무 동감해가지고 나도 이분처럼 하면 저도 이제 꾸준함만큼 멀었는데요. 저한테 지금은 꾸준함과 항상 연결돼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읽기는 대충 읽을 때 밑줄 긋고 옆에 메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읽긴 했는데 좀 그거를 이제 저의 무기로 장착하고 좀 해봐야 되겠다. 또 되게 좋은 시기에 코지님이 딱 책을 선정해 주신 것 같은 느낌.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잘 이렇게 좀 훅훅 읽히는 느낌도 좋고요. 이렇게 김승호 훅훅 작가님, 읽히는 네, 느낌도 좋아. 김승호 회장님 책 읽을 때 되게 멈췄거든요. 읽다가 멈추고 그랬거든요. 그 책 읽을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 없이 그냥 딱 훅 읽히고, 근데 뒤에 정리도 또 깔끔히 한 번 다시 해주시고 그러니까 되게 읽기 편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읽기는 편한데 실행을 해보는 싫어요, 거는 그렇죠? 우리 몫이죠.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읽는 독서하고 쓰는 독서에 대해서 나왔죠. 읽는 독서는 그냥 읽고 휙 넘어갈 수 있는데 쓰는 독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아까 민경님이 얘기한 것처럼 읽으면서 옆에다 쓰고 또 정리도 하고 아까 다영님도 이렇게 정리 쭉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가 지금 쓰는 독서인 거죠. 우리가 음, 지금 하고 있는 게. 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읽기만 하고 넘어간 것보다는 더 오래 기억하고 쓰는 동안에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차가 있으니까, 아, 그래,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글을 쓰게도 되는 거죠.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떤 거는 이거는 내가 행동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민경님이 얘기했죠. 나도 정말 꾸준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제 이게 꾸준함이 나한테 장착이 됐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걸 만약에 책으로 쓰던가 아니면 나만의 다른 어떤 틀로 만들던가 이러면 창조적인 어떤 일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쓰는 독서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평단지기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작가 중에 한 명이 쓴 건데 평단지기라는 건 이렇게 해가 막 이렇게 뜨려고 하는 그럴 때 그 시간을 평단지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무렵에 하는 독서라는 뜻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어서 전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전에도 독서 노트를 쓰긴 썼었는데 독서 노트 이렇게 틀이 있는 그런 독서 노트로 하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늘. 그래서 나 모르겠다. 난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노트에다가 써야지 하고서 요즘 제가 하는 것처럼 까만색으로 초록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내 생각 쓰고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오늘 내가 실행해야 될 일을 늘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쭉 써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블로그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가 와가지고 한번 봤나 봐요. 예, 평단지기 독서법을 읽고 내가 요즘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 했더니 이제 자기가 한 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나만의 방식이라 그러면서 이 방법도 되게 좋으네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고맙다고 했죠.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만의 독서 노트 쓰는 것도 나만의 방식으로 한 번씩 만들어 볼 필요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독서 노트를 몇 가지를 써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겠다. 이렇게 못 쓰겠다. 그러면서 그냥 빈노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메모 독서법 요게 지금 7주차까지 독서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1장하고 2장은 1주차, 2주차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메모 독서 준비 단계하고 책에 메모하기 요거까지 우리 오늘 저기 하는 거고 나머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마지막 주에 해야 되는데 이날 오프라인 모임이어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이네요. 어,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음, 그날 우리가 5시에 저거를 한다 그랬잖아요. 출간 기념회를. 근데 아마 민경님하고 선영님은 음. 그때까지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영님은 그때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주화 작가님 일찍 오면 주화 작가님이랑 그 중간을 이렇게 같이 저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임 장소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다가 어제 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마을 활력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저기 했더니 이렇게 장소도 빌려준대요. 근데 이제 음. 독서 모임이라고 했더니 와서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음. 그냥 저기 할 때는 어 5천 원? 시간당 5천 원인가? 5천 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음, 독서 모임인데 그거는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그 사람 이렇게 맹해. 중간에 못 물어보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뭐 10,000원이면 저기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간이 괜찮더라고요. 음. 우리 5명이라 그랬더니 5명 정도면 충분히 있을 만한 저건데 뭐 다른 거 특별히 전에 우리 거기서 홍건희가 가옥에서 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책상하고 의자하고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방 그럼 하나? 되죠, 뭐. 네, 그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만 갈 수 있으면 되죠, 뭐. 화장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 어. 자기 마실 차 준비해 오고, 그러니까 텀블러 그렇게 정도 해서 들고 우리가 오고.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음. 거기서 할지 아니면은 그 지금 우리가 저거 하는 데는 북카페인데 북카페에 음. 그냥 모르겠다. 여기 서울 공익센터가 있어요. 어디예요? 저번에 거기 말고? 효창공원역, 어? 효창공원역. 아, 효천공원역에서 여기까지는 좀 걸리는데? 멀어요? 네. 음, 공익센터가 있다고요? 거기 대관 저번에 독서 모임 거기서 했었거든요. 음, 괜찮더라고요. 거기는 비용 없어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저렴해요. 6,000원? 6천 원? 네. 아, 그러니까 여기도 5천 원이라고 했는데 아래층은 6천 원이고 2층은 5천 원이래요. 네, 거기는 시간당이었어요? 아니면 저기였어요? 제가 여기도 시간당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잠시만요. 얘기를 안 했네. 잠깐만요. 이거 가져왔는데. 시간당이었던 것 같고, 근데 거기는 아, 1시간이다. 평일, 시간당 5천 원이다. 네, 거기는 뭐지? 커피도 있고, 그리고 다 빔이라던가 컴퓨터 연결이라던가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넓어요. 음. 음, 그러니까 여기도 빔하고 스크린 주방 도구 여기는 대관료에 2천 원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음.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코치님. 근데 서대문 구미는 50% 할인이래. 내가 오, 구민이니까 할인 되겠네. 좋지 않을까요? 응. 음. 그 말씀하신 북카페도 가까운가요?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그러니까 어. 거기하고 여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카페는 여기서 5분 안 걸릴 것 같은데? 걸어서? 음. 네. 그럼. 근데 이제 북카페는 저거가 주차가 안 돼서 만약에 차를 가지고 오시면 우리 아파트에다가 둬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까지도 한 200m 거리 정도?
별로 안 멀어요. 아, 5분 안 걸리겠구나. 거기도 한 500m 정도밖에 차이 안 나겠구나. 음,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시대 학자들도 메모 독서법을 사용했다 그러죠. 정약용 선생이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독서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정약용 선생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응, 조선시대 응. AI, 조선시대. 맞아, 맞아, 맞아.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글씨 그땐 쓰고. 지금처럼 책이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글자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사실 책이 많지 않아도 내용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500권이나 썼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얘기가 있죠. 어, 아마 제자들한테 이렇게 음, 시켜서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에서 보면 초서라는 거, 초록 초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발췌해서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질서는 뭐예요? 우리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음, 적는 거를 음, 질서라고 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저런 거 괜찮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깨달음이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서라는 건 교정한다 할 때 이 교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빨간 먹물이 있었나 봐요. 음, 왜 뭐라 그러지? 부적 쓸 때 왜 빨간색으로 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빨간색이 있었나 봐요. 아니, 평서라는 건 우리 서평 쓰는 거, 저서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메모 독서법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지만, 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오래 지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진화가 많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차원이 높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하는 뭐 이렇게 양병기 이런 것도 사실은 14세기에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은 건데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사람들 생각조차 그렇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AI가 나오는 그런 시대지만 그때 당시에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지만 생각은 지금 AI 시대에 있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죠. 음. 메모 독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서 제가 쭉 정리하다 보니까 메모 독서는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모 독서를 해보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쭉 한 번 쭉 읽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근데 한 번 읽고서는 우리가 기억에 남지 않는데 메모 독서를 하다 보면 이거를 다시 내가 읽어도 한 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줄 그어놓은 거랑 내가 옆에 써놓은 거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양질의 것을 이렇게 우리가 건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밑줄 친 거는 서평 쓸 때 참고하는 거가 좋고 이 밑줄이라는 건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밑줄을 긋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추리는 게 아니고 버리는 작업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거는 버리고 밑줄 친 것만 음, 건지는 거고 추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버리는 작업이래요, 그게. 음, 그래서 밑줄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서평을 쓸 때 세 문장만 골라서 쓰려고 보니까 밑줄 치고 플래그 붙이고 다 했던 것도 다시 읽으면서 요거 버려야 되네, 다시 읽으면서 요거 버려야 되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개를 추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리는 과정이 사실은 버리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같이 맞닿아 있는 그런 표현인데 아무튼 밑줄이라는 것 자체가 서평 쓸 때 참고해서 좋지만 일단은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는 버리는 작업이 밑줄 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책 말고 또 읽는 지금 우리 이쪽에서 읽는 건 강한 독서거든요. 이 강한 독서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줄을 그었어도 아, 괜찮다 하는데도 내가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장이면 버리는 거래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 것이 모른다는. 완전하게 되지 응, 응, 않았다는 응. 얘기인 거죠. 그쵸? 음. 그래서 그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거래요. 다음에 또 읽을 수, 강안이, 죄송해요. 강안.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아, 강안. 여기에는 눈 안자를 썼는데 저번에 이 작가님이 얘기하는데 강한 독서인데 강한이라고 하면 너무 세 보였어요. 그래서 음. 그거를 좀 바꿔서 강안으로 자기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강은 뭐예요? 강하다 할 때 강? 강하다 할 예, 때 강. 예, 예. 음. 강하다 할 때 강하고 눈 안자 써가지고 그냥 강안 음. 독서. 눈으로 제대로 본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 음. 같은데 그냥 말을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 대충 만드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 아, 재밌죠? 아니, 책 제목이니까 뭔가 한자어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감이 안 그러니까 오는 우리가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뭐라 음, 그러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좀 뭔가 음,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는 음, 그런 음,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사실은 이런 제목 같은 거는 오히려 그 후킹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음, 어그로할 수 음, 있는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전에 아는 분이 책을 이제 썼어요. 책 제목을 뭐라고 썼는데 출판사에서 할머니가 온다라고 쓰려고 할머니 60대니까 이분이 60대니까 근데 이제 60대인데 되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출판사에서 이제 어떤 작가가 옆에서 들어보더니 할머니는 너무 60대인데 할머니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도 음, 있지만 너무 고식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음, 할머니가 온다 말고 헐머니가 온다. 헐, 머니가 온다 이거 된 음, 거예요. 그렇게 음.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제목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헐머니가 어? 그렇게 책이 그 나왔어요? 책 그렇게 나왔어요. 그 헐머니가 온다 그 책 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동안 음, 좀 인기를 조금 잠깐 누렸죠. 그래가지고 그거 읽은 사람들이 많이 울기도 하고 막 이 사람이 되게 뭐라 음, 그럴까 남편하고 헤어질 때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야반 도주를 해서 마누라를 놔두고 음. 가지고 남편이 애 데리고 살다가 아이가 무슨 뭐 눈인가 뭔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3천만 원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사 음. 저기 해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서 애 학비랑 뭐 이런 거는 자기가 다 대고 아들은 아버지하고만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들을 쓰는데 아무튼 그래서 온 사람도 많고 또 그거 읽고 막 쫓아온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던 거 있었어요. 아무튼 밑줄치기 기술이 또 따로 있죠. 문장 중요도에 따라서 음. 단계를 구분한다. 근데 저는 요거를 저 나름대로의 그 룰을 못 만들어 갖고 그냥 이렇게 긋고 있고 그다음에 아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연필로만 이렇게 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한 번 그을 걸 두세 번 이렇게 그어서 좀 더 굵게 그렇게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사람 나름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만의 방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오답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오답 체크하는 방법 중에 이거는 만약에 내가, 어, 정말로 몰라서 틀렸다 할 때 표시하고, 한 번 정도는 내가 생각해 봤으면 풀 수 있는데 틀렸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거는
그냥 실수했다 이런 거하고 이렇게 표시를 다르게 하는 방법들을 나름의 방법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 앞에 네모 표시, 세모 표시,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체크 표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도 나 나름의 어떤 공식을 만들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다른 색상으로 쓴다 했죠. 중요한 문장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 분명히 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 쓴 것 같긴 한데 내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은 이렇게 또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데 저는 그냥 까만 연필로만 하니까 그럴 때는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위에다가는 이렇게 물음표만 해놓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문장 앞에 번호 매기기는 이 사람이 쭉 나열한 것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이거가 안 잡혀 있을 때는 이거를 저는 항상 번호를 매겨서 읽거든요. 잠깐만, 앞에서 요거가 나왔지? 이게 1번이었네? 이거 2번이네? 이렇게 해갖고 꼭 저는 그 번호 매기는 거는 신경 써서 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 다시 읽어보다 보면 이거 번호 잘못 매겼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2번호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요거는 요 번호에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뭐 만약에 2번이라고 제가 했고 다음을 3번이라고 했으면 여기 2에 1번이고 여기 2에 2번이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표시를 나중에 또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번호 매기는 것도 내용 정리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도움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다른 색상으로 밑줄 치기 요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까만색으로 치고 두 번째는 뭐 파란색으로 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색깔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만 줄을 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때는 이거 좀 중요하다 싶을 때는 거기다 날짜를 쓸 때도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봤는데도 또 이게 그랬다 그러면 또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해놓기도 해요. 저는 그냥 연필로만 하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참조하려고 한다 할 때는 플래그 붙이는 거 요거는 많이들 하시죠. 플래그 붙여서 나중에 띄어내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고 저기 하나요? 그대로. 그대로 두고. 그쵸? 응. 근데 이제 저도 아까 이렇게 뭐지? 곤란할 때 이렇게 버렸다 그랬잖아요. 버린 거는 될 수 있으면 떼어내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붙여놓은 거 한 서너 개만 이렇게 붙여놓고 나머지는 떼어내는 그런 식인데 근데 또 읽다 보면 그러잖아요. 전에는 줄이 전혀 안 그어졌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읽다 보면 이 문장 좋았는데 그때는 이게 안 보였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내가 그 사이에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좀 다른 걸 더 가져갔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음, 그래서 나만의 밑줄치기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밑줄 치는 방법을 같이 서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요. 어. 다영님은 밑줄을 어떤 식으로 치세요? 펜이요. 형광펜으로. 음. 형광펜으로? 네, 이게 그처럼 연필로 긋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봤을 때 확 안 들어와서 맞아요, 일단 맞아요. 가급적이면 형광펜으로 하고요. 네. 음, 혹시 색깔도 그다음에 나누나요? 이제 그 이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음, 처음에는 이제 노란색. 왜냐면은 음, 두 번, 세 번 이제 줄 걷건 할 때 그 티 음, 색깔이 이제 겹치실 때 이제 칠가 되니까 맨 처음엔 음. 칠거 말고 옅은색으로 좀 먼저 그렇지. 해요. 오, 예, 예, 그래. 예. 그러면 두 그거 번째는 무슨 외에는 색으로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줄로 그어요. 색깔을 안 아, 칠하고 줄. 그것도 빨간색으로 좋다. 해서. 그러면은 음, 좀 티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두 번 읽지 않아서 그 많이 노란색으로 끝납니다. 노란색으로 끝날 때가 많군요. 안타깝게도. 좋아요. 혹시 뭐 이렇게 줄 긋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할 얘기 또 있으신가요?
중요도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한다던가 아니면 중요 문장이나 이해 안 되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 음, 따로 구분한다던가 이런 거 있나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 예전에는 저 형광펜도 써보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형광펜 치면 그게 아까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와서 형광펜 쓰신다 했잖아요. 근데 네네. 형광펜을 쓰면 그게 너무 걔만 튀어나서.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만 확 보이고 다른 것들을 묻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서, 원래는 파란색, 빨간색 펜으로 주로 이렇게 그 줄을 그었었는데, 코치님이 연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연필로 긋고, 근데 줄을 긋다 보면 이렇게 씩 긋다가 긋지 말아야 되는데 그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안 되는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이제, 처음 읽을 때는 연필로 좀 긋더라도 많이 긋게 되더라도 좀 긋고, 그다음에 음, 다시 재독할 때 다시 색깔을 있는 펜을 쓰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하거든요. 파란색 쓰고, 보통은 파란색 쓰고, 또 더 중요한 거 빨간색 쓰는데, 저는 좀 동그라미를 좀 많이 치면서 읽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키워드 것 같아요. 중심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게 맞아, 맞아. 하려고, 음, 네,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 제가 아직 마인드맵 하는 부분을 안 읽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책 자체랑 상관없이 그런 되게 좋은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음, 밑줄을 긋긴 하거든요. 이 책 읽을 때도 몇 맞아. 번, 요런 표현은 내가 책을 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책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문장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음, 그냥 밑줄을 긋긴 했는데, 다른 표시로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런 음, 표현만 따로 묶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하면서 읽었고요. 저 아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란 게, 저도 오답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음, 오답 음, 표시하는 거. 예전에도 음, 시험 공부할 때도 내가 진짜 모르는 거, 뭐, 이렇게 물음표 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읽으면서 저도 생각했는데, 코치님이 같은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갖고, 어, 지금 놀랐습니다. 네. 좋은 방법 같이 좋아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응. 음. 저도 그 동그라미 치는 거는 진짜 이렇게 전체 중에 키워드가 있을 때는 저도 동그라미를 치면서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아니면 동그라미나 아니면 네모를 이렇게, 네모 박스를 이렇게 음, 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가장 중요하다 하면 저는 네모 박스를 치고요. 그 음,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볼 때 좀 키워드다 싶을 땐 동그라미 치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민경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줄을 그으면 반듯하게 안 그어지고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해놓고 나면 짜증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연필로 찾을 때는 이렇게 응, 응, 삐뚤어져서 응, 좀 마음이 좀 덜 응, 불편한데 그래서 제가 연필을 쓰게 됐던 거고 응, 그 다음에 연필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민경님이 그래도 틀려도 이 얘기 했잖아요. 두 번째 읽다가 이건 너무 아닌데 내가 왜 쳐놨어 하면 지워요. 사실은 응, 저는 지워요 응, 그거. 응, 응, 그러려고 연필로 쳐요. 응, 응, 지울 수 있는 장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연필. 응,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냥 연필로 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중요하다 싶을 때는 왜 요즘 저기 하면 노란색 색연필 쓰라는 얘기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형광펜은 응, 너무 도드라지니까 응, 색연필 칠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에 나올 그 얘기 하잖아요. 안에는 색연필만 쓰는데 노란색하고 빨간색 색연필만 쓰는데 자기는 형광펜 써가지고 그거 싫다고 응, 아내가 안 빌려준다 그러잖아요. 응, 자기한테 응, 책을. 그럴 정도로 서로 읽는 스타일이 다른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로 쳤는데 이건 정말 괜찮다 할 때는 노란 음, 색연필로 갖다 쓰기는 해요. 음. 저 잘 몰라서 노란색 색연필을 왜 쓰라고 하나요? 다른 데서? 노란색 색연필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광펜으로 치면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잖아요. 그냥 색깔이 노란색인 이유가 있나요? 네, 노란색. 그 노란색인 이유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형광펜의 효과를 내면서 좀 음, 편하게 하는데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노란색 이거를 들고
이렇게 읽다 보면 긴장하잖아요. 내가 줄을 그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긴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읽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읽는데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노란색을 이렇게 들고서 읽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것도 내가 줄을 긋고야 말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막 읽으면서 빨리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노란색 색연필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필을 들고 읽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밑줄 치는 거에 대해서 더 할 얘기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그것도, 생각의 힘이 커지는 메모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메모를 할 때 생각을 하는 것도 메모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무슨 말이 하고 싶지 하는 질문일 때도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키워드일 때도 아까 저기 민경님도 그 얘기했죠. 동그라미 친다고. 저는 이렇게 네모 치거나 동그라미 친다고 했죠. 그다음에 요약할 때도 메모를 쓰고, 도표로 활용해서 진짜 어떤 사람은 도표나 아니면 뭐였지? 아까 가지 하는 거? 마인드맵. 마인드맵? 마인드맵, 마인드맵 이렇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정리할 때 되게 편한 것 음.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읽었으니까 어떤 거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할 일을 정리할 때도 메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쓰는 거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책에다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메모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독서 노트에다가 쓰는 것도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독서 노트, 요즘 제가 어쩌다가 독서 노트를 한 번씩 공개하잖아요. 근데 잘 쓰는 거 아닌데 그냥 좀 우리 방이 너무 사람들이 조용해가지고 다른 데는 아, 중간중간에 아, 자기 얘기들을 하고 막 이러는데,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자기 얘기들을 안 꺼내놓지? 이래서 이제 지금 한번 아, 제 거 독서 노트도 공유하고 별짓 다 해보는 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좀 그렇게 저는 이제 요즘은 그런 스타일로 써요. 근데 이렇게 독서 노트도 내가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월든을 읽었었거든요. 월든을 1년 동안 한 4번 읽었나? 이렇게 생긴 책을 한 4번 정도 읽었는데, 4번 읽을 때 첫 번째는 그냥 쑥 읽었어요. 줄만 그으면서. 그렇게 읽으면서 그냥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문장 조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두세 줄만 쓰고 이런 식으로 읽었고,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많이 안 읽어요. 하루에 한쪽 아니면 두 쪽. 그렇게 읽으면서 그 중에서 문장이 괜찮다 싶은 거 하나 뽑아서, 아니면 두세 개 뽑아서 거기서 키워드 뽑아가지고 내가 또 다른 문장 만들어서 책 쓰듯이 이렇게 핵심 문장만 쭉 만드는 이런 작업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독서 노트를 저는 쓰는데, 요즘은 아예 글 쓰듯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그거를 틀을 잡아서 쓰지는 않는데 내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쓰거든요. 그거 이렇게 쓸 때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막 아무 말이나 나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아무 말 대잔치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독서 노트를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 쓸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바뀔지 저도 몰라요. 독서 노트를. 코치님, 코치님의 잘못이 아니고, 저는 그 방에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없잖아요. 근데 예, 예.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그 방에 어떤 어차피, 분들일까요? 어? 그 방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분들이, 네, 작가님, 공저 작가님들 다 계시고 그런가요? 공조 작가님 다 안 계셔요. 몇 그러니까 분 안 계셔요. 그분들이 만약에 다 있으면, 뭔가 그 공통된 그게 약간 케미가 성성이 돼야 이게 올라오는데, 개인적인 것들은 잘 근데 그게, 모르니까. 근데 다른 데는 보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야. 뭘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럼 인원 자체도 좀 적으니까, 만약에 많은 다수에서 한둘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좀 이렇게 뭔가 트리거가 돼서 다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인원 자체도 너무 작고, 거기에서 이제 좀 다들 조용조용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다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음, 대부분 제 특강 듣고 들어온 음, 분들이거든요. 음, 음, 음. 응.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치 다 게임. 보고는 있나 봐요. 이렇게 눈치 어쩌다가 게임. 전화해보면 날마다 네네. 거기 어, 그 감사일기를 계속 읽고 있어서 나는 그 사람 소식을 모르지만 자기는 내 소식을 너무 잘 알고 음, 있대. 그러니까 나 혼자 발가벗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거기 안에서. 아, 근데 거기서 아니, 감사 일기는 너무 어려워요. 응? 거기서 감사 일기를 오픈하기가, 예, 맞아. 그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감추고, 사랑이라고 했고. 이렇게 퍼내고, 그냥 남들이 알아도 될 만한 것만 이렇게 올리는 거는 또 모르겠는데, 예, 맞아, 맞아. 네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예, 거는. 예, 예. 모르니까. 그분들을 내가 모르니까 오픈하는 맞아.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좋은 글귀는 공유하려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뭐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좀 의견을 주세요. 어떤 걸 좀 해달라고 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음, 저는 그 방에 이제 독서 모임 방 말고 이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이 오픈 채팅방의 특징이 있잖아요. 다른 데 가도 이게 남한테 방해가 될까 봐 맞아. 코칭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소통하시는 이제 공지하시는 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음, 특정 소감 올리거나 독후감 소감 올리거나 그런 음, 용도인가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코칭 음. 아, 하시는지 몰랐어요. 음, 음.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음, 책 읽고 나서 그런 거 공유라도 좀 하면 좋겠다. 음. 그래야 서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네네.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 저거가 있었구나, 저 사람 저런 거 읽는구나 음.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실 우리 방에서 그래도 하트도 많이 날려주시고 이것도 많이 해주시기는 해. 음.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그러긴 한데. 다영님 말씀도 좀 이해가 원하시는 되, 거를 응, 응, 말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응, 응, 응. 액션을 취하기가 편하니까요. 맞아요, 맞아. 책 음. 읽은 것도 공유하고, 아무튼 네. 글쓰기나 독서 관련된 거 저희 활동을 올리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좋잖아요. 네네네. 서로 그러면 네네. 일단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음, 읽은 그러니까 제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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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었지만 응, 다른 응, 응, 사람들도 응. 읽어보잖아요. 그런 네네. 것처럼 이 사람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좋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읽은 것도 그렇게 뭐 캡처를 해서 올려도 좋고 아니면 글로 써서 올려도 좋고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지금 민경님 잘하고 계시고 다영님도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계시죠? 근데 진짜 하면서 다영님 같은 생각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은 누가 이렇게 의견 올리면 되게 싫어해요. 맞아, 왜 맞아. 하냐고, 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맞아. 오픈 카톡방에 그 음, 채팅 보시나 공지에 한번 더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같이 하자고. 좋아요. 네. 제가 이제, 덕분에 그걸 없애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덕분에를 저기 하를 때 네네네. 다들 안 하려고 안 해서, 하셔서, 응, 응, 응. 어느 때는 음, 나도 패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음, 이걸 음, 없애야 되나?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를 한 거는, 오늘 하루를 좀 돌아봤으면 음, 좋겠다, 음,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걸 올린 거거든요. 음. 그래도 그러니까 카톡이 어느 순간 왔을 때 코치님 의사한 대로 가끔 뭐가 하긴데요. 음, 코치님 말은 이렇게 글을 달진 않았지만 이렇게 음. 생각은, 오면 카톡 보내? 나 뭐 있지? 그런 생각을 할 그니까 때가 그거를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네,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걸 올린 네, 거거든요. 네, 그런 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긴 있어요? 네, 맞아. 흔하지 그냥 않을 뿐. 정리가 안 네, 되고. 네, 매일은 아닌데 어느 순간 약간 그 카톡이 왔을 때 잠깐 좀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뭐가 덕분 있지?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긴 음. 합니다, 그치? 그래요? 네.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 오늘 하루를 나를 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 덕분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 제가 이렇게 달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있자, 오늘 덕분에가 뭐였지? 근데 이거는 좀 밝히긴 좀 그렇다 싶을 때 저도 못 올려요. 음. 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면 만약에 저기 독서 모임 방에 덕분에가 있었으면 좀 더 활발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맞아,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거기는 또 채팅봇이 없어서, 그게 없어서 그렇죠. 응, 응, 응. 응, 아니, 응. 그거 그냥 해요. 누구든. 그냥. 해, 그 그럼. 돈 해봐봐. 말고 AI 없이 봇 그냥 말고. AI 없이 해봐, 그러면. 해봐요. 네, 네네네. 한번 해보세요. 네네. 아, 네. 예, 아직 나경님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저기 해도 좀 자꾸 얘기하면서 나경님도 자꾸 챙겨야 될 것 같아. 음, 음. 예, 네. 예, 예, 예. 챙기면 그래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챙기면서 해야 돼. 나이대가 혹시, 나이대가 한 20대 후반 같아요. 아, 아직 부럽, 어린 아가씨야. 부럽네요. 그때, 푸릇푸릇. 그러네요. 네. 푸릇푸릇. 부럽죠? 네. 부럽고 공통감 응. 신세가 뭐가 있을까요? 그때 관심사. 네. 이제 책이 공통 관심사가 돼야죠. 음, 아직 네네. 그 글을 쓰고 싶어서 원래는 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글 쓰고 싶다고는 했는데 아직 저희 그거에는 글마루에는 아직 안 들어오셨고 음, 네, 독서 모임 하면서 생각해 볼 건 것 같아요. 좋은 문장 만나면 올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싶어요. 그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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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 오픈 채팅방에 좋은 문장 봤을 때 책 보다가 한 번씩 올리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음, 네. 좋아요. 그 메모 독서법 읽고 나서 그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그러니까 요즘에 맨날 새벽에 책 있잖아요. 코치님 가급적이면 네, 네. 그때 캡처 이제 그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올려요. 하루에 한 번씩. 오, 예, 예, 예. 그래갖고 그때 오늘 같이 또 방에 올리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음, 그래요. 예, 예, 예. 지금 하신다는 다영님은 거죠? 그거 저걸 전자책으로 보는 거죠? 사피엔스 그거. 네. 아, 텍스트가 이제 공유가 되니까 공유 기능이 있어서 이제 문장 캡처가 돼갖고 네. 올리는 음, 게 편하더라고요. 음, 음. 네,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패드로 혹시 보세요? 뭐 갤럭시 탭으로 볼 아, 때도 갤럭시 있고, 탭으로 볼 보는구나. 때도 있고, 노트북으로 볼 때도 있고. 음, 음. 이거 공유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좋아요. 아무튼 메모 독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메모인 거죠. 어,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공유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른 점은 어쨌거나 공유를 하고 나면 아, 내가 이거 그때 읽었던 얘기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내용이네. 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내가 뽑은 황금 문장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28페이지에 네. 네 번째 줄 쓰면서 책의 내용을 음미하고 한 줄, 한국 문장이네요. 그 앞에도 좋았고. 메모 독서는 책이 하는 말에 경청하고 나 자신의 생각에 경청하는 겸손한 독서법입니다. 이 문장이 좋았어요. 겸손한 독서법이라는 게 음, 너무 이 표현 자체도 음, 좋았고, 네, 이게 다른 사람의 책에 이제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경청해서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그런 것에다가 플러스 내 마음까지 내 생각까지 듣는 과정이 그러니까 질문하고 해답 찾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되게 겸손이란 단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문장을 황금 문장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님은요? 저는 74페이지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네. 전자책에서는 음, 거기에 모든 창작은 생각의 표현이니까요. 축적된 생각이 있어야만
창작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음, 가 저에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 음,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어쨌든 뭐, 그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제 정보를 얻는 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깨달음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제가 좀 더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나는 또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을 쓰려면 책을 읽어라 라는 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글 많이 읽면서 당연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글이 써질까라는 의문제가 가졌었거든요. 음, 네. 음, 그 질문 가진 이유가 책을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음,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운 게 이렇게 메모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게 쌓여야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그게 아이디어가 되어서 나의 창작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책을 음. 읽으라고 하는구나. 이 문장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음, 음. 저는 그래서 그 지금, 네네, 네, 다영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한 독서법도 저도 줄 그었는데 정말 음, 음, 마음에 들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겸손한 네. 독서법, 맞아요. 음, 네. 저는 이 책을 옛날에 읽다가 제가 중간에 놔두고서 다시 읽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줄을 엄청 많이 그었나 봐요. 음. 줄이 진짜 많아. 음. 예, 음. 보면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서라는 거는 생각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저는 64페이지에 독서는 책 자체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 저는 제가 생각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는 왜 생각을 깊게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여백에다가 메모를 많이 하는데 저는 줄만 긋고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내 생각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나는 못하고 있나를 생각하고 있었네 지금 보니까 그쵸? 그다음에 요거 그 키워드 이 부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아직 우리가 음, 여기 67쪽에 보면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도 활용하나 했는데 어, 책 앞부분에다가 빈 페이지에다가 그 책의 키워드를 이렇게 쭉 적는 거 요것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AI가 이렇게 음. 뽑아주는 것처럼 이 책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음. 좋았는데 저는 아직 이거를 많이 못 해봤어요. 많이 음. 이거 읽을 때는 그래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고서 몇 번 했다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시태그 완전 같은 느낌이네요. 해시태그 같은. 그쵸. 해시태그 같기도 하고, 말하자면 인덱스 뒤에 최고 음. 마지막에 나오는 인덱스 같은 음. 그런 느낌으로 하는 이것도 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책이라서 해시태그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음. 해놓으면 해시태그가 되는 거죠. 그쵸. 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게 저기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해시태그가 있으니까, 이렇게 찾기 쉽지만 옛날에는 그게 쉽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책 안에서 그런 걸 찾으려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와, 이런 방법도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나오는 그 1주부터 7주까지 이 과정을 다른 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우리 이 책으로, 메모 독서법 이 책으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실행을 우리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45쪽에
위크 원 그래가지고 메모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 챙기기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독서 노트 이렇게 실천하는 방법 이런 것들 쭉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읽어보고 지금 우리가 2주차니까 여기 2주차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73쪽에, 73쪽에 2주차가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치는 거. 각 장의 중요 문장 3개 내지 5개. 그다음에 나와 관련된 문장 찾아보는 거, 받아서 밑줄 치는 거, 이해되지 않는 문장, 거부감이 들지 않지만 왠지 신경이 쓰이는 문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 보니까, 어,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닌데, 그 문장 되게 신경 쓰이네 하는 문장들이 어쩌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좀 더 우리가 뭐라 그러지? 슬로우 리딩이라고 그러죠. 좀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거 다가 아니어도 몇 개만이라도 한 번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문장만 찾는다던가 아니면 작가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이 문장이었네 하는 거를 찾던가 요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핵심 문장 이런 거 찾는 거를 이렇게 많이 연습하면서 이 책 안에서 이 꼭지 안에서 핵심 문장이 이거네 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안 됐었거든요. 음, 지금도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었네. 이제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네. 이렇게 찾기는 지금도 저는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어때요? 민경님이랑 다영님은 그거 잘 되나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봐갖고. 안 해보셨어요? 민경님은요? 네. 그거는 핵심 문장은 잘 찾았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생각든 게, 서원이 책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중요한 문장 찾기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뭐, 음. 같이 해보면 좋겠다. 저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고, 예,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해 볼게요. 그래요. 금방금방 실천한다는 민경님, 감사합니다. 다영님도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백에 메모하는 거,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 요거 쓰는 거는, 어, 뭐라 그럴까, 사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요것만 모아가지고 자기 사업 아이템으로 찾아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저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러는데, 읽는 데에 급급하면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이만큼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슬로우 리딩 하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아니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장 안에서 요것만 가지고 생각해 볼 게 뭐지 이렇게 해보는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월든 읽으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월든 읽으면서 아, 그 사람이 거기에서 느끼는 것들 나도 좀 같이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많이 읽지 않고 하루에 한 쪽, 두 쪽 이렇게만 읽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실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책 한 권 골라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커피 한 잔의 명상 요것이나 아니면 지금 이 메모 독서법이나 근데 이 메모 독서법에서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메모 독서법은 왠지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긴 하죠.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교과서라서 하기 더 쉬울 수도 있고. 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교과서라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하기 쉬운 거는 이은대 작가님 거가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그 이은대 작가님 거는 딱딱 떨어지게 글을 써가지고 그런 음, 거는 쉬운 것 같아요. 저, 저는 한번 읽었던 책 중에서 다시 한번 그거 좋아요. 읽었던 책 중에서 해볼게요. 하는 거가 더 좋을 다시 수 있어요. 한번. 네네. 밑줄 친 것들 다시 이제 그때 한 번 읽은 거니까, 네. 제독하면서 슬로우 리딩 개념 플러스, 네. 아무튼 사색하는 시간 한번 더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거 좋아요. 음. 그러니까 어, 그 김종원 작가가 쓴 거 중에 문해력 공부라는 책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글 쓰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늘었던 거가 1년에 한 권을 가지고 몇 번씩 읽는 그 부분 음, 를 음, 실천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 권 가지고 1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책, 올해는 이 책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무슨 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제가 처음으로 잡았던 책이 월든 책이었었는데, 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한 번은 이렇게 전체를 훑는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읽는 방식이 전 달랐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렇게 한쪽씩 읽었었어요. 한쪽씩, 두 쪽씩. 근데 이 월든 책 같은 경우는 꼭지로 나눠진 게 아니고 하나가 되게 길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초보가 읽기에는 그 부분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한 문장씩으로 읽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읽는데 거기서 몇 문장 골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서 세 번째 읽고, 그다음에 네 음, 번째는 다시 저거 두 번째 읽을 때처럼 그냥 한쪽씩 두 쪽씩 이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읽어보니까 어, 나 나름대로 그 책을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글도 좀 읽는 방법도 조금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쓰는 방법도 조금 다양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 슬로우 리딩 책을 한 권 정도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읽고 있는 책 말고 다른 책 한 권 정도 슬로우 리딩으로 아까 민경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번쯤 읽어본 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슬로우 리딩 하기는.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슬로우 리딩 하면 음미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물론 이렇게 뭐지 수필처럼 돼가지고 에세이처럼 돼가지고 한국 지식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저기 하면 이게 전체적인 내용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해서 저는 한 번에 쫙 전체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 이 책은 한 번 더 읽고 싶다 하는 책 있으면 그렇게 슬로우 리딩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혹시 여기까지 뭐 할 얘기 있으실까요? 저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혹시 다영님 도움이 아니, 여기서는 뭐 다 읽은 날짜를 쓴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시작할 때 이렇게 쓰고 제 이름을 누가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내가 저자인 듯이 읽는다고. 그래서 시작하는 날을 표지 앞에 이렇게 쓰거든요. 시작 날짜랑 이름을 쓰고 안 쓴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방법도 읽다가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음, 코치님 아까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이제 음, 바인더 쓰고 할 때, 그 기록하고 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게, 이제 생각만 하면 복잡한데, 그거를 이제 플래너 이런 데 옮겨 놓아 놓으면, 기록을 해 놓으면, 이제 내가 기억이 안 날 때 열어보면 돼서 기억하지 않기 위해 쓴다고 맞아요. 이런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데, 근데 그때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지 않고 이제
들춰보면 되도록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제 나의 에너지가 덜 들어가게 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네네. 되게 음, 잊기 위해 기록한다? 뭐 이런 표현에 되게 맞아요. 네. 놀랐는데, 코치님 오늘은 버리기 위해 밑줄 친다는 부분 말씀하셔서, 아, 명언이구나, 또 생각했어요. 명언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아니, 뭐,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도 들은 얘기. 근데 네네, 너무 좋은 표현. 그 말이 맞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거 이거 서평을 쓰면서 그 말이 맞구나 싶었어요. 그 서평을 쓰면서 문장을 고르려고 보니까 줄 쳤던 것 중에서 줄 안 친 거는 버리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버리고 버리고 그러니까요. 버리고 해서 골라내야 되니까 나머지들을 또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밑줄을 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네. 다영님은요? 어, 오늘 뭐 하고 나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야? 어, 제대로 마저 잘 읽어서 어, 이 독서 방법을 내 것을 해주겠다. 맞아, 그렇게 맞아.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독서를 꼼꼼하게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짧아요. 이거 우리 읽는 시간도 짧아, 사실은. 이제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책을 읽을 때도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책을 기획하면서 보니까 '아 그럼 음, 독서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느낀 게 뭐냐면 책을 음, 기획할 때 이렇게 양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안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도 읽다 보면 앞에 쪽은 별로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밥 먹을 때 애피타이저 먹을 때 먹고 나서 우리 저거 먹듯이 요 앞부분은 애피타이저인 거예요. 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 먹던 우리 먹는 거고 뒤쪽은 디저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은 최고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최고 마지막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책을 기획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빼고 이쪽 부분에다가 대부분 몰아놔요. 좋은 거를.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 내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부담이 가는데 이제 왜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책 새로 사면 짜르륵 해가지고 여기 마음에 드네 그랬고 펼쳐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앞에로 다시 와서 읽고 이러지 않나요? 혹시 서원이도 그런 식으로 읽지 않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모르겠고, 저는 안 그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네, 이게 앞을 안 저는 읽으면 뒤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강박 같은 게 있나 봐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만약에, 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왜 음, 처음에 보면 이렇게 쭉 읽다가, 여기 부분 재밌겠네 하고 있고, 또, 여기 부분 재밌겠네 하고 읽고 나서 앞으로 오면, 음, 앞에서 읽을 때도 이해가 더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깊게 읽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후루룩 읽고, 이런 요령이 좀 생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음, 책 읽는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후루룩 읽은 중에도 음, 괜찮은 문장들 많이 있죠. 있기는. 저는 처음에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책을 진짜 꼼꼼하게 읽는데 이 얘기해보면 이 사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읽었지? 그랬는데 그렇게 읽은 거예요. 남편은. 음, 중요 부분만 짜르륵 읽고 나머지는 대충 읽고. 그러니까 빨리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되게 빨리 읽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리게 읽지? 이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령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사실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다 읽어야 다 가져올 것 같은데 나중에 덮고 나서 일주일만 지나보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거 몇 개만 딱 내가 여기서 골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황금 문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는 꼭 요것만큼은 가져가야 되겠다. 읽고 끝내지 않고 요것만큼은 가져가야겠다 하는 것들이
최소한 한두 문장 너무 많이 필요 없고 너무 많이 있으면 내가 다 못 가져가거든요. 음. 지금 이 메모 독서법에서도 내가 요거만큼은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거를 가져가면 좋아요. 됐을까요? 다 가져가면 좋지만 다 못 가져가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중에 요거만큼은 꼭 내 걸로 해야지. 그래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가하고 사진 한번 찍고 한번 찍고 다영님은 음. 약간 이렇게 좀 더 기울여 봐봐요. 아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뒤로 기울여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음. 사선으로. 아무튼 잘 안 맞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혹시 할 얘기 있으면 마저 얼른 해주세요. 배영님 다시 봐서 너무 좋아요. 그러네. 그러게요. 맞아, 맞아, 그냥 맞아. 복귀한 5월이네요. 어. 민경님이 저런 건 참 잘 챙기셔. 아니, 칭찬하셔. 차 챙기는 게 아니라서 너무 좋아갖고.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그러니까. 좋아서. 그 좋은 마음이 너무 마음을 따뜻하셔. 사실 우리도 느끼는데 말로 못했잖아. 근데 찬찬하게 저렇게 너무, 챙겨주니까 좋잖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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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다 네, 뵙겠습니다. 계속 잘 읽으시고, 읽은 거. 우리 전에 네. 이렇게 막 저기 해서 올렸는데 요즘 다들 안 하고 있어서 인증을 잘 안 하니까. 인증 안 할게요. 하시더라도. 네, 이렇게 할게요. 캡처만이라도 해서 올려주세요. 네. 네, 점심 감사합니다. 맛있게들 드시고요. 닫겠습니다. 네. 빠이빠이.